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B급 토크 진행을 맡은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저의 27년지기 친구이자 다둥이 아빠 김정기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B급 토크 시청자분들께 조금 자세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은 내가 받기. 네, 짓거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는 아이 셋의 아빠이고요. 어쩌다 보니 아이들에 치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굴에 고생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소개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3명 딸, 아들의 아빠예요. 와, 사실 저는 외동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가장 좋은 점 하나랑 가장 힘든 점 하나만 딱 꼽아줘요. 다둥이 아빠일 때.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올 때 이때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힘든 점은 그 좋은 시간이 오래 안 간다는 거야. 그 좋은 시간이 그렇죠. 몇 분 저는 지나면- 한 명인데도 사실 그건 공감해요 사실. 근데 3명이면 저도 와이프랑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둘째에 대해서 키워볼까 했는데 키우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좋고 아 이건 너무 예쁠 거고 뭐 혹시나 딸이면 더 내가 막 머리도 따주고 이런 상상을 하다가 그런 건 아마 한 15분밖에 안 갈 거다. 약간 이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둘째는 그냥 깔끔하게 있는 걸로 한 명을 우리는 열심히 키워보자 라는 거고. 정기 씨는 계획한 가족.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원래 아들 딸 구분 없이 셋만 낳자라는 거는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맞았구나. 보통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하나 있으면은 뭐 힘들다 그러냐, 둘 낳으면 더 힘든데 둘 낳으면은 뭐 둘 있다고 힘들다고 하냐, 셋 낳으면 더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둘 낳았을 때도 좋기도 하지만 이게 나름의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아이를 이제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데도 우리는 원래 셋을 낳기로 했었으니까 낳기로 하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삶이라는 거는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을 낳았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거기서 사실 둘이 합의하에 스탑해도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한번 그래도 계획을 지키자. 그것보다는 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 필요성과 같이 좀 많이 다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었어가지고 힘들게 하지만 잘한 것 같아. 얘네들이 이제 크면 더 좋을 것 같았어. 그러면 효도하겠죠. 효도를 바란다라기보다는 셋 중에 하나 성공하겠지. 저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맨날 같이 등교하고 그죠? 같이 하교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 맞는지. 단어를 저희 PD님께서 준비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딱 똑같은 게 나오냐. 흔히 예능에서 뭐 얘기한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런 걸 한번 자, 시작.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오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이거 다 틀리면 뭐 있는 거야? 틀리기도 쉽지 않네. 자,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오, 쉽지 않네. 뭐 이제 하나 맞췄는데. 네 번째. 자, 아이폰 갤럭시. 하나, 둘, 셋. 갤럭시. 아 이건 사용을 하는 거니까. 감성이 다른데. 양념게장, 간장게장. 하나, 둘, 셋. 간장게장. 맞았어? 간장게장이었어? 이거는 그래. 두 개 맞췄어요. 먹다 보면 양념게장 물린다고. 하지마. 하나, 둘, 셋. 에세리, 진우. 하나, 둘, 셋. 진우. 넌 이거 대답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함정 질문이었는데 이러지. 야 근데- 어떻게 딸이랑 아들이랑 비교할 수가 있냐 너는. 그러니까 그럼. 아니, 나는 이거 사실 마지막 질문은 함정이었어 사실. 네가 머뭇머뭇거리기를 사실 바랬거든. 그게 되게 훈훈한 그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그러지 않았네. 난 그 계속 뒤에 저기 비춰가지고 보면서 에라이씨. 우리 몇 개 받았어. 2개 맞았나? 같이 오래 지내면 뭐하냐. 저희가 좀 잘 안 맞네요. 이거는 그냥 다 날리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3남매를 지금 육아 중이시죠? 지금 첫째가 7살? 7살, 6살, 둘째 3살. 3살. 둘이 몇 개월 터울이에요? 첫째랑 둘째랑? 첫째랑 둘째가 16개월 터울이고 원래 셋째도 그 정도 터울로 좀 갖고 싶었는데 네. 좀 쉽게 안 가져져가지고 좀 나중에 늦게 가진 편이에요. 근데 사실 첫째랑 둘째가 수월하게 가지고 셋째도 수월하다고 그러던데?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뭐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첫째 둘째 때처럼 그냥 예정된 시점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사랑을 했는데 그렇죠. 1년 넘게 안 가져주더라고요. 병원 안 가보고 병원을 가보진 않았어.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보진 않았는데 너무 컵라면 이런 거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환경 호르몬이 지금 너무 찌들어. 컵라면 여기다 놓고 먹으면 절대 안 된대요. 알고 계시죠? 환경 호르몬이 다 여기로. 삼남매를 키우면서 생기는 아까 뭐 힘든 점 얘기했지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둘이 있을 때가 힘들고 둘이 있을 땐 셋이 있을 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셋 낳고 느껴지는 게 둘이었을 때 정말 편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셋이 다 달라.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는 시간도 달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막내가 잠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둘째만 어떻게든 또 같이 재워. 그래도 하나가 남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온전히 1대1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렇지. 마음은 다 놀아주고 싶고 얘랑도 놀아주고 싶고. 저는 아이가 하나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아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린이집 어머니들이랑 놀러 나가게 2명인가 한꺼번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자꾸 차별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얘는 이걸 했는데 나는 이걸 안 해줘요? 왜 이쪽도 이쪽에는? 왜 얘는 이걸 해줬는데 나는 이걸 안... 그때가 난 제일 힘든 거죠. 놀아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얘한테 상처받지 않게 얘기를 잘해주나, 요게 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게 나도 와이프한테 혼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냥 같이 아이의 마음이 돼버려가지고 같이 땡땡거려.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해야 이게 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네, 그렇죠. 왜 그렇게 윽박 지를 때도 있으니까 왜 윽박 지르냐. 예. 철이 없네요. 네, 아직까지는 없어. 철이 없네. 또 제가 아는 정기 씨는 유튜버 아에이오 엑셀이랑이라는 아에이오.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게 언제 시작했어요? 처음? 이게 그러니까 한 2년 전 이맘때쯤, 이거보다 좀 2년 좀 더 2년 전? 됐구나. 꽤 8년. 됐네. 그 뭐 전에부터 좀 생각은 있었는데 함정이라면 함정일 수도 있었던 거고, 그게 뭐였냐면은 그 괜히 이제 부모들이 내 아이만 좀 특별한 것 같고 그렇죠. 얘가 이게 되게 네. 하면은 마냥 사랑스러워서 그 당시에 또 랜선 이모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되어가지고 되게 사랑받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말도 잘하기도 했고 해서 생각을 말 갖고 잘해요. 있던 차에 2년 전 5월쯤에 이제 그때쯤 이제 회사도 관두는 시점이 됐었어요. 이제 그때 6월 초에 이제 셋째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근데 셋째가 태어나면은 와이프가 애를 못 보니까, 애들 둘을 못 보니까 이제 뭐 산후조리원도 가고 뭐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겸사겸사 회사에서도 좀 이제 좀 어려움도 있었었고 해서 딱 공교롭게 그게 같이 맞물린 거. 유튜브의 시장 자체는 그렇죠.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좀 배짱이 없는 편인데 소자본으로 내가 그 시간과 노동력만 투자하면은 될 수 있겠다라는 창의적인 머리까지 생각은 못했었어. 그래서 나은 것 같아요. 그게 타겟. 그게 그지 해서. 키즈 컨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내게 진짜 온 기회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 합리화를 시키는 거인데, 그렇죠. 그때 또 키즈 유튜버들이 몇 명, 라임튜브나 이런 좀 약간 어린이에서 맞아요, 영향받는 그런 채널들이 좀 기사도 나오고 이미 좀 성장한 채널들이 있었어. 근데 보람튜브 뭐 이런 거. 보람튜브도 있었죠. 보람튜브. 네. 근데 보면은 나도 될 것 같아. 딱 그 마음이었지. 우리 애가 쟤보다 못하게 뭐야. 그래 괜찮은 것 같아 했는데 흔한 부모의 착각이 사실. 하고 그때는 키즈를 하면은 좀 레드오션까지는 그때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다라는 게. 지금처럼 제약은 없었을 때죠 사실. 그러니까 SLE가 사실 진행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7살이고 그 전에 시작했을 때는 분명 6살, 5살이었을 텐데 말을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제가 영상을 보고 사실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SLE가 주축이 되는 키즈 컨텐츠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희망을 했어요 혹시? 난 그게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그거예요. 얘는 좋아했어. 얘는 좋아한 게 자기 나오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계속 집에 오즈모 포켓이라고 촬영하는 게 있는데 예. 지가 막 들고 막 찍어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그거는 아직도 아이가 좋아하지만 그건 자기가 자기 신의 그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하는 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는 좋다라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좀 생각이 많긴 했었죠. 이걸 그래도 올리는 게 맞을까, 유튜브를 하는 게 괜찮은 걸까 해서 그러니까요.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올려도 공개를 못하고 그냥 좀 미등록 상태나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을 보여주고 했는데, 내가 얘를 통해서 진짜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뭔가 그런 그 용도로 바라보면서 했던 거면은 그게 되게 아니, 얘가 그냥 사랑받고 되게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어쨌든 6개월이지만 먼저 하셨고, 이제 유튜버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난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할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쉽게 지치게 되거든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 네네. 뭔가를 그 촬영할 것들을 미리 좀 많이 생각해 놓고,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뭘 찍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찍어놓고도 나중에 편집하면서 지치게 되니까 맞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치밀한 좀 기획이 필요하다. 치밀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내가 뭐를 담고 싶어라는 거에 대한 러프한 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찍으면서도 그 부분들이 생각나서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캠핑 가는 거 찍어볼까 하고 그냥 캠핑 갈 때 들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어. 뭐 하나 빵 하나 터지면서 재밌는 게 나오겠지.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니한 생각. 그때는 빵 터지겠지라기보다는 뭐 어떻게든 컨텐츠 하나만 만들면 되겠지. 라는 그냥 주제가 딱히 없어. 그 아이오 채널 사실 이번에 초대를 하면서 좀 봤어요 많이. 베트남 영상이 사실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있고. 근데 잘한 기획들도 있어요.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잘한 기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있고, 제가 봐도 썸네일 중에 제일 궁금해서 클릭했던 게 하나예요. 그 셀럽파이브 커버 영상? 그거는 내가 봐도 궁금하고, 이 아이가 SL이가 얼마나 잘 쳤을까 궁금해서 만약에 IAO 채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썸네일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거부터 클릭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조회수도 가장 많이 나왔죠.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이 만회가 나오는 영상을 기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회수가 이렇게 하면 잘 나오는 거라고 분명 한번 판단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후속작이 나와도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영상은 전혀 없더라고요.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셀럽파이브가 진짜 전혀 기획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에세리가 춤추는 걸 좋아해. 항상 연말에 그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하는 영상들을 자기 나이대 거 말고 형님들 나이대 거, 애들 거를 유튜브로 다 나오거든. 그 영상부터 얘는 걸 다 보고 어느 날 자기가 그냥 계속 춤을 춘대. 근데 보면은 생각 의외로 엄마나 아빠가 몸친데 좀 추더라고. 해가지고 그냥 쳐봐라라고 해서 그날 그 셀럽파이브 말고도 한 6개인가를 쳤어. 계속 우린 지쳐가지고 삼각대 하나 세워놓고 너는 쳐라 하고 이렇게 뒤에서 박수만 쳐주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냥 찍은 거 한번 올려볼까? 그게 터진 거는 딱 하계회 때만, 재롱 발표회 그 시즌 때는 항상 이게 올라가거든. 조회수도 있고 연관된 것들이. 그래서 올라간 게 있고, 그 해에 그 시즌에 셀럽파이브들을 많이 궁금해했고 많이 했고. 그 SL이 요 동작이 너무 귀엽더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썸네일 그대로 이거죠. 딱 이건데 귀여운데 조회수가 잘 나왔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속작이 좀 나왔으면 이걸 클릭한 사람이 연관 검색어 또 연관 동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SL이한테 또 초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난 진짜 아쉽더라고. 만회면 사실은 우리같이 지금 뭐 한 50회도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조회수인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결국엔 춤인가 해서 춤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 분야로 계속 비슷한 걸 해서 비슷한 거를 해야 돼. 그 맞춰서 또 괜히 얘가 좀 장난감을 재밌게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얘가. 네, 맞아요. 얘가 좀 더 이걸 재밌게 이거를 일로 가져오면 접근하니까 좋겠는데, 그치. 사실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좀 안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네요, 퀴즈 유튜버도. 그러면 혹시나 퀴즈 콘텐츠에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 악플 같은 게 받은 적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닫아놨죠? 광고도 안 붙지만 네. 퀴즈 컨텐츠들에는 댓글도, 내가 닫은 게 아니라 아, 유튜브에서 그런 거야? 닫은 거야. 퀴즈 컨텐츠는 댓글도 쓰면 안 돼. 로 바뀌었어. 작년 7월인가. 그래서 부작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유튜브에 심각하게 제재를 하는구나.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유튜브에 미련이 좀 있으신 것 같아. 난 이거는 근데 항상 있었던 건데, 아이들의 거를 하지만 만족은 나 스스로 못했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하니까. 그냥 뛰어놀아,
찍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편집하려고 하니까 좀 그 만족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나 스스로 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갖고 있고 게을러서 못하고 있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하려고 몇 번씩 한번 컨텐츠 시도는 해봤어. 예를 들면 이제 몇 아니면-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좀 이제 그 지식인이 있잖아. 지식인이 지금 네이버 지식인 있으면 다 댓글 텍스트로 남겨놓는데 그 중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질문들이 있어. 좀 사무직이다 보니까 오피스 관련된 것들, 뭐 엑셀이 됐건 파워포인트가 됐건 한글이 됐건 간단하지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고 그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 거기에다가 다 이제 그걸 영상화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 지식인의 어차피 댓글 그 이게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달 수는 있거든. 달면은 내가 뭐 엑셀에서 뭐 이거 필터 걸리면 어떻게 해요라는 걸 물어봤었을 때 이미지 캡처된 거 보고 뭐 텍스트 읽으면서 찾는 것보다는 그 영상 이거 보세요 하고 그렇지. 한 20초 30초 내로 하면은 그거 딱 보면 끝나니까 해서 그런 것만 계속 찍어내는 거야. 타겟팅이네. 계속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 난 나도 조회수 올라가고 오피스에 좀 한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이거는 그 정도의 실력은 되시는 거예요? 그 돼지 당연히 난 완전 오. 잘하지. 커말 이거 하이로 들어가는 거는 내 건 아니 난 몰라요라고 하고 우선 그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쭉 하고 그런 게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별로 이제 모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중에 되게 쌓이면은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꼭 그 정기 씨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굳이 얼굴을 바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좀 욕심은 네. 이게 좀 가장 하고 싶었던 건데 원래 그 채널명도 초보 탈출이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초보 탈출해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쌓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계속 올리고 나도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뭔가 하거나 많이 본 것들을 쌓아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저는 직장을 오래 다녀봐야 40대 초중반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그런 월급 받는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그렇죠.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할까? 근데 좀 아까 말했듯이 배포가 없어서 돈을 막 억 단위나 투자해서 뭘 할 용기는 없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뭔가 광고가 붙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내가 강의하는 형태로 쭉쭉쭉 올려놓게 돼서 약간의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레퍼런스가 포장이 되면은 그런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강사 초빙하는 거 있거든. 주민센터 같은 데는 이제 그 OA 가르치는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출강하는 걸로 하면서 회사 방과후 생활을 수업이나 접고 나서 접고 나서 아직까지는 또 찬바람이 내가 맞는 게 아니니까 그걸 시도를 안 하더라고. 게을러서 또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사실 생각만 쉬운 일은 바꿔야지. 아니에요. 왜냐면 3남매 키우는 게 쉬운 일 자체가 아닌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거의 다 하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좀 완전 나쁜 놈이지. 왜를 애를 여보 붙여- 고마. 저희 그다음 이거는 B급 토크 출연하신 분들한테 좀 공통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0살이시죠? 그죠? 39. 빠른 82년생. 이제오랑 똑같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자평을 좀 하자면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실 수 있는지 가지고 평가를 뭐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뭐 어떤 점은 괜찮았고 어떤 점은 뭐 좋았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아쉬워서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라는 거 그게 괜찮아요. 항상 물론 나 같은 경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 그게 좀 후회 없이 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뭐든 좀 근데 그거는 질러보고 누구나 사실 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했어. 난 너무 안 했고 물론 결혼은 지금의 와이프랑 할 거지만 그 돌아간다라면은 딱 군대 있었던 그때로 좀 돌아가 보고 싶어. 진짜 다시 뭐든 완전 새로운 삶을 그치 너무 난 밋밋해.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온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윤국이 큰일 났네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재미없을 텐데라는 게 인생에 그냥 굴곡이 없어. 그냥 무르듯이 그냥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근데 그냥 저도 지냈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지.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꼭 사고를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뭐 사고 쳤던 친구들이나 얘네들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아. 화제거리들이 하고 그걸 막 되뇌면서 재밌게 놀고 또 그거 했던 그 경험으로 또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게 되는데 난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계속 심심하더라고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성격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어떤 게스트분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성격이랑 이런 환경 내 마인드를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그니까 후회라고 표현을 했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후회 안 하고 싶은
그걸 했어도 근데 다른 의미는 생겼겠지. 도전의 의욕이 샘솟을 땐 도전을 하고 싶은. 그치 뭐라도. 그럼 그런 아쉬웠던 도전들을 중에 못했던 것들은 뭐가 있어요? 우선 나는 기본적으로 몇 박으로 혼자서 뭘 다녀본 적이 없었어. 그런 것들을 뭐 해보고 재밌는데. 그치 그런 걸 아예 가져보질 못했고 그게 약간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었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교회를 무조건 맞아요. 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쉬는 공통적으로 쉬는 날을 통해서 남들은 가도 나는 그런 걸 못 갔지. 근데 그 나름 나는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 그 주말을 그렇게 알차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지키면서 보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런 날이 아니어도 내가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내 그 청년 삶에서 그런 방학 때나 이럴 때 평일에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너무 못한 거야. 그냥 오락실에서 보내고 흐지부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생각나네. 지금 네가 그 얘기하니까 정기 씨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이제 너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기 씨도 공부를 내가 좀 꼬셔야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정기랑 같이 공부를 좀 해라.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얘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정기랑 저랑 단과학원 다니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러고 청아 꼬셨어요. 그 종로 신설동에 쪽에 서울역 서울역이 맞아. 대성학원인가? 대성 꼬셔가지고 갔는데 네가 갑자기 나 이제 그만둔다는 거야. 왜 이랬는데 아버님이 공부하라 그랬잖아 이랬는데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맞아. 아니 이게 얘의 의지인 건가 아버지의 의지인 건가 사실 되게 궁금해. 그때는 근데 공부가 더 하기 싫었어가지고 옳다구나 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허락하셨다 그랬어 네가. 거기 가는 야, 걸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빠 그만두라 그랬어. 그치 네가 아버지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내가 할 그래서 때도 내가 사실 서울대 갈 수 있었던 너 때문에. 너 혼자 공부를 너는 다녔잖아 근데 학원. 안 다녔어. 안 다녔냐? 너 그만둬. 그래? 자평을 좀 이어가주세요. 아쉽다. 아쉽다. 좀 더 재미있게 살고 그러면 내가 그런 재밌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와이프와 우리 가족들한테 더 재밌게끔 같이 이것들을 체험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못해서 그런 것들부터 다 아쉬워. 그래도 저보다 연예인 많이 해보셨어요. 연애 많이 했지. 연애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저는 하도 연애를 오래 하고 연애를 아시잖아요. 그치 두 번째였나 그러지 않아? 첫 번째지. Nope. 근데 이건 어떤 게스트들이 나와서 질문해도 아쉽다 이유라는 거 외에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아쉬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9살 정기 씨가 꿈꾸는 미래. 저희가 이제 인생을 따지면 이제 80세까지는 또 사는 인생이잖아요. 절반이. 네, 절반을 살아왔는데 그 남은 절반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내가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도 계속 하려는 게 우선은 그런 생활적인 부분도 회사에 이렇게 적을 두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기 위한 그런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나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더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이러는 걸까요? 더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좀 여유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너무 많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가족들이 같이 다 만족하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큰 건 아니고 그렇게 맞아요. 큰 돈은 크지 않아도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어. 오늘 김정기 씨 40살이 아닌 39살 김정기 씨를 모시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초대 손님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